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은 결혼 계획이 백지가 된 상태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 시댁 식구들이 쌍으로 도둑놈 심보에 아주 거지근성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정 떨어져서 파혼했어요. 아직 마음을 다 추스르진 못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사연을 정리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 나이가 젊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며느리와 다정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픈 마음이 당연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 쓸데없는 망상이었다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꼼꼼한 성격에 가끔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산적인 면이 있긴 했어도 일단 사람만 놓고 보면 착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지만 원래 단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역시도 성격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희 두 사람 모두 결혼 정년기 나이였고 연애 초반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두 사람 마음이 잘 맞는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같이 놀러 다니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연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결혼을 급하게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언제 결혼하냐고 보채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만나는 남자도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빨리 한번 집에 데려와 보라고 항상 재촉하셨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단 남자친구 키가 180이 훨씬 넘어서 훤칠하고 넉살이 좋아서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잘합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고 엄마는 조건을 다 들어보시더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셨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이랑 조금 기우는 것 같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는 것도 너무 속물 같긴 한데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야 나중에 뒤에서 말도 안 나오고 편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할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까지 마음이 심란했는데 오히려 아빠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조금 없는 건 괜찮다며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남자 쪽이 더 잘나서 이것저것 해오라며 스트레스 받게 하는 놈보다 아빠는 너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깟 돈이야 너희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면서 벌면 그만이야.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반응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두 분이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엔 제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결혼은 제가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는 남자친구는 훨씬 결혼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 저는 결혼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고 나니 진짜 이러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혼을 생각해보니 가장 큰 현실의 벽은 엄마의 말대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각자 집안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사람의 집안 형편이 저보다는 못하다는 걸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정은 잘 사는 편입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피부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예요. 제 위로 아직 장가 안 간 오빠가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와 작은 재사업을 하고 있어서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편입니다.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았으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집이 지방이라서 작은 빌라에 혼자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니는데 유명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수입은 좋은 편이에요. 분명히 그 나이에 적지 않게 벌고 있지만 문제는 혼자 자취를 하면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하자는 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2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얼마 안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지 못했던 건 남자친구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하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일단 다시 생각을 좀 갖자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빠, 아직 우리는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2년만 바짝 모아서 오빠가 여유가 좀 생기면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차피 그때 가면 또 미룰 일이 생긴다며 지금 이야기 나왔을 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결혼해서 둘이 벌어 모으면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면서 결혼 자체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는데 결혼식 시작부터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당장 돈도 없는데. 오빠 지금 사는 빌라 월세집에서 시작하자는 거야?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세 정도는 해야 살지. 고작 1, 2년 돈 모아봤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모으겠어? 그렇게 시간 미루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질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부모님들은 도와주실 여력이 없으신 거야? 글쎄,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마 큰 도움을 기대하긴 힘들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약 8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연락이 거의 끊겼대요. 집안 사정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 친척 언니나 주변 친구들은 다들 좋은 자리에 결혼해서 남자친구나 시댁이 신혼집을 얻어주는 것이 기본인데 저는 반대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나중엔 시댁에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을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우리 부모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사정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나이도 젊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저희한테 신혼집을 해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아빠 생각에는 사람만 확실하면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낫다고 본다. 둘이 모으면 훨씬 빨리 모을 수 있거든. 괜히 연애하면서 돈 쓰고 다니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어떻게 아빠도 남자친구랑 똑같은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희 상황이 이런데. 집은 아빠가 너희 회사 근처로 얻어줄 테니까 말 나온 김에 결혼 진행해봐. 너 명의로 집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원래 집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유 있는 쪽에서 해오는 거야. 사실 친정 부모님이 돈이 많긴 해도 아파트를 쉽게 내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상견례 할 때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처음으로 그날 남자친구의 엄마와 시누이 될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제 성격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살갑게 다가가거나 외향적인 편이 아니라서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게 보실까봐 미리 이야기해둔 것이 있었어요. 나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낯가리는데 진짜 자신 없어.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해. 우리 엄마가 다정하신 분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화내는 거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처음 보는 저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실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제게 살갑거나 다정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날 함부로 대하시거나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전혀 살가운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남에게는 차갑고 자기 자식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그날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처음 방문한 자리이니 저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저녁을 먹을 때 반찬은 전부 자기 아들 딸 앞으로 몰아주고 아들한테만 많이 먹으라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부모님이 예비 사위가 왔다면서 음식부터 엄청 신경 쓰시고 남자친구에게 계속 말도 걸면서 챙겨주셨거든요. 아무튼 식사 자리에서 싸움을 느끼긴 했지만 겨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식사가 끝나고 커피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 대한 정보는 대충 남자친구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나 사는 곳이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걸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조건에 대해 따지게 될 테니까 저희 쪽보다 상황이 기운다고 먼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비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원래 자기가 먼저 결혼하려고 했다며 저희 때문에 자긴 밀렸다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저한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결혼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내년에 일찍 하고 싶어요.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왕 말이 나왔을 때 빨리 하는 게 낫겠지. 그래야 우리 딸도 내년 가을에는 결혼할 수 있을 테고. 근데 혹시 우리 집안 사정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니? 아마도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도 그렇고 그 집안 식구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전셋집을 얻어주기로 하셨다는 말을 상견례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집 걱정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 그냥 지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 어머니 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상견례 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데 저희 아빠가 신혼집은 얻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집안 세 식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집? 서울에 전셋집을 얻어주시겠다고? 그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너희 부모님께서 다 해주기로 하셨단 말이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어머님은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10억도 넘는 걸로 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그 정도로 좋은 집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고 하신 아파트는 약간 외곽 지역에 8억 정도 하는 곳이었고 입지나 모로보나 엄청 좋은 곳은 아니에요. 아무튼 집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자 그전까지 제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 어머님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고 다음에 또 놀러 오라는 말과 앞으로 결혼식 전까지 자주 얼굴을 보자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양쪽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 결혼 날짜는 3월로 정했고 미리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무조건 진행하시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예비 시댁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쪽이 집을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결혼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님 통해 들었는데 아이들 집 문제를 선뜻 나서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길래 어찌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안 그래도 집 문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었거든요.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해주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들은 이런 사람들이면 제가 시집을 가도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혼식 준비는 최대한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양쪽에서 생략하기로 해서 예단을 안 드리기로 했고 저도 자라나고 다닐 예물은 전부 생략하고 결혼 반지만 좋은 걸로 맞추기로 했어요. 사실 최대한 생략을 한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에 혼수를 넣고 신혼여행이나 결혼반지, 결혼식장 등을 모두 하기엔 무리였죠. 그런데 그 부분 역시도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엄마 역시 주변에 지인이 많다 보니
결혼식에 축의금 들어올 것도 많고 기존에 뿌려놓은 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결혼식을 격식 있게 호텔에서 하되 양측 식비 모두를 저희 부모님께서 부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 입장에서도 엄청 감사한 일이었죠. 엄마는 저를 따로 불러서 신용카드를 한 장 건네주셨고 언제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하셨어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돈 때문에 고민하다 못하면 나중에 엄청 서운한 법이거든.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때는 한참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건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다가 너가 필요할 때마다 편하겠어. 이제 큰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한 셈이라서 자잘한 준비만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면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엉뚱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셔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는데 마침 제 회사 근처니까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하셨습니다.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남자친구 없이 저 혼자 만난다는 게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일단 거절 못하고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날 무의미하게 밥을 먹자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음식 주문을 하고 밥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예식장 비용을 다 해주시겠다는 걸 들었어.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객이 별로 올 사람도 없거든. 거의 아들 회사 동료가 끝일 거야. 아무튼 우리 쪽까지 부담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근데 호텔에서 결혼식 하면 쓰는 돈이 얼마니? 내 생각엔 그렇게 돈 쓰실 거라면 차라리 평범한 예식장에서 하고 남는 돈으로 현금 예단을 해주시면 안 될까? 내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너 보자고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식장 선택하면서 저쪽 집안 사정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변에 지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객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이유로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그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신랑 측까지 전부 부담을 해주겠다고 선심을 쓴 건데 저렇게 이상한 곳에 머리를 굴리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고 제 얼굴에 기분이 나쁘다는 티가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현금 예단이요? 그건 상견례 때 안 하기로 이미 이야기 다 된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부모님이 애 많이 쓰셨다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너희 집은 여유가 좀 되잖니? 내 입장도 생각을 해봐.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장가 보내는 와중에 예단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너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현금 예단하겠다고 해보면 어떨까? 괜히 내가 그랬다는 말은 하지 말고, 알겠지? 사람을 정말 어떻게 봤길래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제가 얼떨결에 계산까지 하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현금 예단이란 말을 생각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집도 우리 쪽에서 하고 결혼식 비용도 전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와중에 예단비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 상대의 집안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현금이야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편하게 하려면 제 돈으로 주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그날 저녁에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저를 만난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 아들한테까지 말하지 않고 저를 만나서 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저를 우습게 알고 돈줄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일단 이 문제는 제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결혼식 호텔에서 하지 말고 대신 그 돈을 부모님께 받아서
현금 예단으로 달라는 말을 하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듣더니 처음엔 남자친구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서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무례한 요구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호텔 비용 아껴서 현금으로 달라는 건 완전히 선을 넘으시는 거지. 오빠가 이 문제 해결 못 해주면 난 마음 편히 결혼 준비 못 할 것 같아.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 저는 결혼 못하겠다는 말까지 꺼냈고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다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어차피 호텔에서 결혼하면 꽃장식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돈 조금 아껴서 우리 엄마한테 드리자는 게 어려운 부탁이야?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있었고 제 앞에서 한참을 한숨을 푹푹 쉬더니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너가 부모님께 예단비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면 내 돈으로 너가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건 어때? 황당하게도 남자친구는 자기가 가진 돈에서 1,000만 원을 제게 줄 테니 그걸 본인 엄마한테 예단비랍시고 드리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오빠 2,500 정도 있다며. 그중에 1,000만 원을 어머님 드리면 우리 결혼 비용으로 오빠는 1,500만 원만 쓰겠다는 소리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저는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며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에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예단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됐어. 오빠는 생각 바꿀 마음 전혀 없나 보네. 그럼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잠깐 시간 좀 갖는 게 좋겠어. 그렇게 남자친구와 싸우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엔 진짜로 완전히 끝낼 생각까진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생각을 바꿔서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그만하게 만들어주길 바랬었죠. 하지만 그날 밤늦게 남자친구에게 온 문자가 제 멘탈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너 명의로 사주실 거잖아. 그럼 나는 내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써야 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1,000만 원도 주지 말라는 거야? 그 카톡 문자를 읽고 저는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버렸고 이 사람과 결혼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만간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언제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확실하게 다 끝내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신경 써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저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조용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대충 마감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또다시 연락해서 자기가 지금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다며 저와 잠깐 만나자 하시더라고요. 무슨 서울에 올 일이 그렇게나 많으신지. 속이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일단 알겠다 하고 내려갔죠. 어머님이 또 밥을 먹자고 하시길래 저번에도 제가 계산한 게 생각이 나고 어차피 밥도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회사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저번 그때처럼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본론을 바로 꺼내셨습니다. 예단 이야기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혹시 아직 이야기 안 드렸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오늘은 그 말하려고 들른 거야. 순간 드디어 이 집안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크게 싸운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 엄마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현금 예단 필요 없고 너 신혼집으로 들어간다는 그 아파트 있잖아.
전세가로 8억 정도 하던데. 너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8억짜리 아파트 전세 말고 4억짜리 전세를 얻어달라고 하는 게 어떠니? 이건 또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죠. 그래서 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되물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완전히 걸작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너희들 결혼하고 가을에 우리 미연이도 결혼하잖아. 그쪽 사정도 보니까 신혼집 구하긴 힘들 것 같더라고. 너가 8억짜리 집 구하지 말고 그 돈으로 4억짜리 전세였고 부모님한테 4억을 시댁에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우리 딸도 4억이면 지금 사는 동네에서 33평 아파트 전세는 얻을 것 같던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구나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엄연히 남남인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돌을 맞을 것 같은데 예비 사돈한테 딸 신혼집 구해줄 돈을 절반 떼어서 신우 시집 갈 때 집 얻어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마침 찾아와서 제 속에 불을 지펴주셨죠. 지금 그걸 저한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오빠한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 파혼했어요. 어머님이 현금 예단 달라고 하신 것 때문에 며칠 전에 싸우고 헤어졌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드님한테 들으시고 아파트 전세를 얻어달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제가 할 말도 없네요. 거지도 그 정도는 양심이 없어서 달라는 말을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말 그대로 어머님이 달라고 했던 현금 예단 때문에 저희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었냐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아들 가진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결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무리하고 아니고 간에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이랑 얽히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마침 그때 커피 나왔다고 진동벨이 울리길래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싫어서 어머님 보고 커피 2잔 다 드시고 집에 내려가시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카페를 나서는 저를 따라오며 진짜 자기 아들이랑 결혼 안 하냐고 몇 번을 되물으셨고 저는 붙잡는 손을 뿌리치며 그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디까지 쫓아오실 생각이세요?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니까요. 하나를 해주면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길 옆에 있던 택시에 올라타서 그냥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계속 오고 완전히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이번에는 카톡을 보내서 자기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냐고 엄마가 왜 펑펑 울고 있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걸 지 엄마한테 물을 것이지 저한테 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답장을 안 했더니 다음날 저희 사무실 앞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와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로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었냐고 그냥 홧김에 해본 말 아니었냐 하길래 너희 엄마가 나한테 한 말 못 들었니? 우리 신혼집 구할 돈으로 네 동생 전셋집 구해주라고 하잖아. 길바닥 거지한테도 10,000원짜리 주면 고마워할 줄은 알아. 진짜 내 입에서 험한 말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좀 말아줘. 거지라는 말에 남자친구가 눈을 뒤집고 혼자 씩씩거렸지만 자기가 이 와중에 뭘 어쩌겠어요. 그날 바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끝이 났으니 집이며 예식장이며 전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요즘에 저희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보러 다니시던 중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셨어요.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전부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냐며 껄껄대고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사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대충 사람 관상을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어디 가서 사람 잘 본다는 소리 절대 못하겠구만. 엄마도 한숨을 푹 쉬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 하시고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적으면 적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이 정도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냥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잘 되려고 해서 올해 액땜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 35이고 학창시절부터 오래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파혼한 상태고 그 기억이 제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대학교 시절부터 꽤나 오랜 시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이별은 아니었어요. 이 인간이랑 파혼한 뒤로 친구들 동생들 결혼식에 가면 선뜻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잘 살길 바랄 뿐이지 제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네요.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면 아무리 남편이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 거라 말은 하지만 나중에는 시부모 병시중이나 남편 병시중 들며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시부모 시집살이 시절보다 병수발하는 시간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먼저 아플 수도 있겠죠. 만약 아내가 먼저 아프면 시부모가 며느리 병수발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 병수발을 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결국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막상 결혼식 때는 행복하게 웃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씁쓸하고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녀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야 여자로서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사기꾼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이 너무 삐뚤어졌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그쪽 집안 식구들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적령기가 이미 지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에는 제게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많이 좋아했고 연애할 때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짓을 보더니 그때부터 헷갈려하고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연애할 때 제가 헌신했던 걸 자기가 결혼해서 다 갚겠다고 하더니 정작 제가 버는 돈으로 친정 엄마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이랑 결혼해서 사는 건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와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자기 식구들과 인사하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미리 이야기했었던 자기 식구들의 분위기와 직접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리 말하길 자기 엄마는 자식들을 굉장히 독립심 강하게 키우려고 애쓰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도 간섭 따윈 안 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적어도 결혼 준비하면서 너랑 부딪힐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예전부터 나한테 그러셨거든.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주지만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 알아서 살라고. 결혼도 나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셨어. 나 결혼한다고 해도 집에서 많이 도와주시진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많이 도와주시면서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보다는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서로 부족함 채워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며 부모님도 도와줄 생각 없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혼자 계시는 엄마를 나중에 모시고 살 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혼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모아둔 돈이 수천만 원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나름대로 온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남자친구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동생에게는 부모님이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들었어요.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라 아들에게만은 없는 형편에서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며 대학 보내고 나름대로 할 것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2년 만에 합격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 다닐 때 친구 소개로 만나 알게 되었고 저는 약대를 졸업해서 현재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내졸합시고 애를 많이 쓴 건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면서 돈이 없을 때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의 궁색한 처지를 생각해서 종종 지갑 속에 용돈을 꽂아주기도 했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친구가 제게 많이 고마워하기도 했었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남친 엄마도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걸 다 알고 있고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처음 만날 때 긴장을 많이 하긴 했어도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시댁 첫 인사했을 때 바로 파혼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의리가 있는 편이네. 너랑 오래 사귀는 줄은 알았지만 진짜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넌 진짜 남편감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직장이잖니. 너는 약사라고 들었는데 요즘 약사 월급은 얼마나 받니? 엄마,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효주는 월급 받는 약사가 아니라 자기 약국 차렸다니까. 그래? 그래봤자 그게 다 빚이지 뭐. 너 은행에 대출 남은 거 있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대출은 다 갚고 해야 한다. 사실 약국 차리면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긴 했어요.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대출 갚으라는 말에 저도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끼어들지 말라고 중재를 하는 덕분에 대충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주머니 사정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너 대출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신경이 덜 쓰일 것 같구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결혼 전에 확실한 게 좋은 거잖아. 엄마, 확인을 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엄마가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불편해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어머님 하시는 말에 말대답을 하거나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분위기가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남자친구가 아마 점수를 딴답시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저런 제 이야기를 많이 해둔 모양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이 안정적인 교사이긴 하지만 수입으로 따지자면 개업 약사인 제가 훨씬 더 조건은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형편이 좋은 건 엄마가 부동산 투자에 꽤나 수완이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수입이 늘어났고 제 남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엄마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셨어요. 저도 약국 개업할 때 받은 대출을 지금은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덕을 보며 살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긴 해도 겉보기에 좋을 뿐이지 힘들게 대학 마치고 몇 년 동안 월급 받으며 일을 하다가 30이 넘어서야 제 약국을 차리고 빚을 봤거든요. 엄마가 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집안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약국을 개업한 뒤로는 정말 쉬는 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각 자체를 많이 늦게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한참 자식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약국을 차릴 만큼 집안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고 언젠가 제 약국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생각해둔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바로 개업을 결심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출도 받았지만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약국 차릴 때 적금 모아둔 것도 해지해서 밀어주셨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약속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랑 동생 뒷바라지 해주셨고 제가 약국 차릴 때 보닌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서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 기간이 길긴 했지만 결혼 자체가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사시고 제 동생 자기 밥벌이 하는 것까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가 넘어서도 정말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엄마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저도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도 결혼을 재촉하긴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사윗감에게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셨고 항상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자가 돈 잘 벌고 능력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자기 여자한테 다정하고 시부모님 성품이 좋으면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엄마가 너 남자친구 보니까 여자한테 큰 소리 칠 성격은 아니던데. 나는 그 정도면 사윗감으로 합격점이야. 성실하고 부모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로 밥벌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제 기준으로는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시세끼 차리고 늙어서 병시중까지 드는 걸 옆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같이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론 저도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얼마 후에 아빠가 아프셨고 아빠 병수발 드느라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로도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엄마는 본인 인생을 즐겨볼 시간도 없이 나이를 먹으셨죠.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예전부터 집안 형편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나는 절대 시어머니가 고약한 집안에는 시집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가끔 삶이 너무 힘들 때면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듯 우리 딸은 시집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혼자 살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약사가 된 거고 제 남동생 역시 군대 다녀와서 대학 졸업 이후에 금융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까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저한테 결혼 빨리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도 제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엄마는 시댁 형편이 안 좋아 결혼을 망설이는 줄 알고 신혼집까지 해주겠다 하셨어요. 괜찮아. 너한테 집 해줄 정도는 있어. 대신 나중에 너희 동생 장가 갈 때는 너도 보태야 돼. 그만큼 엄마는 저뿐만 아니라 예비 사위를 믿으셨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바라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셨던 겁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엄마도 집 있고 차 있고 마음 편하게 사시니까 좀 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면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올해 들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먹고 양가 인사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수입이며 대출이며 이것저것 따지고 캐물으신 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는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봐 옆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제가 전혀 불리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굽히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대략적인 결혼 시기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집을 해오겠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큰 고민을 덜은 눈치였어요. 한 번은 할 말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 부르시더니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집을 해온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지 뭐니? 아들 덕은 크게 못 봤다만 그래도 잘난 아들 덕분에 며느리 덕이라도 보는구나. 근데 너희 엄마가 해주신다는 집은 어디에 있는 거니? 아파트니? 빌라니? 우리 아들 출퇴근하기에 편해야 할 텐데. 대충 어딘지 주소라도 알려주면 내가 먼저 한번 가보려고. 아니요, 지금은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가볼 수가 없어요. 내년 2월에 계약 만료라서 내부 수리 좀 하고 5월에 결혼식 올리면 들어가서 살기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미리 집 구조를 봐놔야 혼수를 어떻게 할지 감이 올 텐데. 어쨌든 상견례 빨리 하고 결혼식 전에 미리미리 살림도 들여놓으면 좋겠다. 이참에 혼인신고도 빨리 해버리지 뭐. 너도 나이가 있는데 그게 좋겠지. 네? 혼인신고요? 그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하셨어요. 심지어 제 명의 집에 미리 가보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하질 않나 너무 재촉을 하시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약국 개업한 뒤로 우리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남자친구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결혼을 재촉한 이유도 있을 테지만 집까지 해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셨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보니 남자친구 쪽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사 월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는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남자가 너무 여자한테 기대서 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결혼에 있어 어느 정도는 자기 몫을 해야죠. 제가 집을 해가겠다고 하면 살림살이나 다른 결혼 비용 일체를 남자 쪽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결혼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해보니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놀랐는데 남자친구는 또 다른 면으로 제게 놀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걸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소득 신고되고 있는 수입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수입을 서로 오픈해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적어도 5배, 많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이래서 다들 자영업을 하는가 보네. 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어. 이러니까 장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약국 차려주신 거구나.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간다. 능력 있는 와이프 덕보고 편하게 결혼할 수 있어 좋다면서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수입의 절반은 엄마한테 드리고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약국 차려주셨는데 난 이 정도는 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 게다가 우리 신혼집까지 엄마가 해주셨잖아. 난 엄마한테 받은 만큼 갚아야 해. 장모님한테 자기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그럼 그게 대체 얼마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그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많이 양보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드리는 건 어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막말로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엄마한테 드리더라도 그래도 남자친구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결혼할 때 엄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저렇게 싫은 티를 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싫어? 싫으면 우린 결혼 못하는 거지.
자기도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내가 결혼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다 꺼내서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남자친구가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더라. 처음에는 너가 나이도 많은 편이고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대. 근데 내가 너 약사고 돈도 잘 번다고 하니까 엄마가 겨우 마음 돌리신 거야. 안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 줄 거냐고 하시는데 장모님한테 자기 수입 절반 주고 나면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은 더 적게 드릴 거야? 누가 드리지 말래?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알아서 드려. 대신 우리 둘이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 생활비만 반반 부담하고 각자 돈 관리하면서 살면 되겠네. 갑자기 저보고 자기 부모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자 돈 관리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 한다는 소리가 부부 사이에 각자 돈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더 많이 벌고 제가 조금 버는 월급쟁이였으면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우리 엄마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용돈 주는 건 싫어하면서 벌써부터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자기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생각이라면 난 이 결혼 안 할래. 우리 이렇게 치사하게 돈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거라면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맞겠다. 아니, 자기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용돈을 너가 책임지래? 그냥 비율은 적당히 맞춰서 드리자는 거지. 아무튼 알겠어. 너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뭐라고 하겠냐? 우리가 10년을 만났는데 지금 헤어지는 건 둘 다 손해야. 저는 10년이건 20년이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돈 때문에 크게 다투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남자친구 입에서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돈을 문제 삼고 넘어질 줄 몰랐거든요.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문제로 굳이 시비를 가리자면 남자친구가 더 경우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주변에 먼저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결혼하는 걸 보면서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비교한 적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찝찝한 상태였죠. 며칠 동안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엄마가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기분으로 상견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에게 우리 상견례를 조금 미룰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그 말에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더 이상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 전날까지도 여자는 이 결혼이 맞나 고민을 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걸 참아가며 결혼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너 결혼하라고 한 건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게 아니라면 당장 때려치워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를 미루자 해놓고 저는 결혼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생각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날 일어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어쩐지 저를 보시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저는 말 안 해도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자고 한 거 좋은 소리 하려고 부른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도 새겨들어라.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너 말이다.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은근히 깔보는 꼴은 절대 못 번다. 네? 깔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서야 너희 엄마한테 수입의 절반을 준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니? 원래 결혼하면 둘이 버는 돈은 공동재산으로서 둘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법이야.
내가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남자친구가 바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 제 사정에 대해 시시콜콜 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기세가 등등해져서 계속 떠들었어요. 나도 경우가 있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랑 용돈 똑같이 달라고는 안 할 테니 적당히 조절해라. 그리고 예단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는 경우가 아니라더라. 예단도 문제고 혼수도 너가 절반은 부담해줘야겠어? 난데없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더니 집을 해오는 저보고 혼수까지 부담하라더군요. 예단이요? 예단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가는데 혼수까지 제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너 진짜 대학까지 나온 애가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결혼하면 너희 친정엄마한테 버는 돈의 절반을 드리겠다며? 그럼 그게 집을 해오는 게 맞니? 우리 쪽에서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혼수 절반 하기로 하고 예단도 챙기라는 거야. 저는 도저히 그 집안의 계산법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그 집안에서는 저를 로또나 연금 복권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집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엄마 용돈 드리는 걸 핑계로 혼수의 예단 그리고 자기들도 넉넉한 용돈과 생활비를 챙겨달라고 하셨죠. 이미 속으로 이 결혼은 끝이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결혼을 굳이 제 쪽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혼수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시죠. 그러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건방지게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줄 알았어? 막말로 너가 나이가 어리기라니 인물이 특출나기라니?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좋은 혼처 많아. 그 여자 하는 말을 듣자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하지 말자는데 굳이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줌마,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내려거든. 그런 속물근성 거지근성 내비치면 평생 아들 장가 못 보내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구질구질해서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지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구질구질해? 너 말 다 했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어서 저도 벌떡 일어났고 어머님 키가 기껏해야 제 어깨 정도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덤비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더니 마음이 뚫리는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화를 못 이기고 부들거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먼저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면 본인이 중간에서 화난 엄마를 설득해보겠다 하더군요.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꺼지라 하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10년 만난 인연이 한순간에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봉인 줄 알고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수준 낮은 인간들은 똑같이 대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마 저와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서 결혼이 깨지고 말았구나 싶어요. 제 쪽에서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결혼 후에 얼마나 뜯어내려 할지 안 봐도 뻔히 보이지 않나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남동생과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 35이고 학창 시절부터 오래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파혼한 상태고 그 기억이 제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대학교 시절부터 꽤나 오랜 시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이별은 아니었어요. 이 인간이랑 파혼한 뒤로 친구들 동생들 결혼식에 가면 선뜻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잘 살길 바랄 뿐이지 제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네요.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면 아무리 남편이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 거라 말은 하지만 나중에는 시부모 병시중이나 남편 병시중 들며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시부모 시집살이 시절보다 병수발하는 시간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먼저 아플 수도 있겠죠. 만약 아내가 먼저 아프면 시부모가 며느리 병수발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 병수발을 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결국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막상 결혼식 때는 행복하게 웃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씁쓸하고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녀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야 여자로서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사기꾼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이 너무 삐뚤어졌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그쪽 집안 식구들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적령기가 이미 지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에는 제게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많이 좋아했고 연애할 때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짓을 보더니 그때부터 헷갈려하고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연애할 때 제가 헌신했던 걸 자기가 결혼해서 다 갚겠다고 하더니 정작 제가 버는 돈으로 친정 엄마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이랑 결혼해서 사는 건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와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자기 식구들과 인사하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미리 이야기했었던 자기 식구들의 분위기와 직접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리 말하길 자기 엄마는 자식들을 굉장히 독립심 강하게 키우려고 애쓰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도 간섭 따윈 안 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적어도 결혼 준비하면서 너랑 부딪힐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예전부터 나한테 그러셨거든.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주지만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 알아서 살라고. 결혼도 나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셨어. 나 결혼한다고 해도 집에서 많이 도와주시진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많이 도와주시면서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보다는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서로 부족함 채워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며 부모님도 도와줄 생각 없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혼자 계시는 엄마를 나중에 모시고 살 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혼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모아둔 돈이 수천만 원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나름대로 온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남자친구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동생에게는 부모님이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들었어요.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라 아들에게만은 없는 형편에서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며 대학 보내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2년 만에 합격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 다닐 때 친구 소개로 만나 알게 되었고 저는 약대를 졸업해서 현재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내졸합시고 애를 많이 쓴 건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면서 돈이 없을 때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의 궁색한 처지를 생각해서 종종 지갑 속에 용돈을 꽂아주기도 했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친구가 제게 많이 고마워하기도 했었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남친 엄마도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걸 다 알고 있고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처음 만날 때 긴장을 많이 하긴 했어도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시댁 첫 인사했을 때 바로 파혼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의리가 있는 편이네. 너랑 오래 사귀는 줄은 알았지만 진짜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넌 진짜 남편감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나.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직장이잖니. 너는 약사라고 들었는데 요즘 약사 월급은 얼마나 받니? 엄마,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효주는 월급 받는 약사가 아니라 자기 약국 차렸다니까. 그래? 그래봤자 그게 다 빚이지 뭐. 너 은행에 대출 남은 거 있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대출은 다 갚고 해야 한다. 사실 약국 차리면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긴 했어요.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대출 갚으라는 말에 저도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끼어들지 말라고 중재를 하는 덕분에 대충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주머니 사정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너 대출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신경이 덜 쓰일 것 같구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결혼 전에 확실한 게 좋은 거잖아. 엄마, 확인을 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엄마가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불편해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어머님 하시는 말에 말대답을 하거나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분위기가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남자친구가 아마 점수를 딴답시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저런 제 이야기를 많이 해둔 모양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이 안정적인 교사이긴 하지만 수입으로 따지자면 개업 약사인 제가 훨씬 더 조건은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형편이 좋은 건 엄마가 부동산 투자에 꽤나 수완이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수입이 늘어났고 제 남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엄마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셨어요. 저도 약국 개업할 때 받은 대출을 지금은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덕을 보며 살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긴 해도 겉보기에 좋을 뿐이지 힘들게 대학 마치고 몇 년 동안 월급 받으며 일을 하다가 30이 넘어서야 제 약국을 차리고 빚을 봤거든요. 엄마가 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약국을 개업한 뒤로는 정말 쉬는 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각 자체를 많이 늦게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한참 자식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약국을 차릴 만큼 집안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고 언젠가 제 약국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생각해둔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바로 개업을 결심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출도 받았지만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약국 차릴 때 적금 모아둔 것도 해지해서 밀어주셨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약속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랑 동생 뒷바라지 해주셨고 제가 약국 차릴 때 보닌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서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 기간이 길긴 했지만 결혼 자체가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사시고 제 동생 자기 밥벌이 하는 것까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가 넘어서도 정말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엄마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저도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도 결혼을 재촉하긴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사윗감에게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셨고 항상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자가 돈 잘 벌고 능력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자기 여자한테 다정하고 시부모님 성품이 좋으면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엄마가 너 남자친구 보니까 여자한테 큰 소리 칠 성격은 아니던데. 나는 그 정도면 사윗감으로 합격점이야. 성실하고 부모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로 밥벌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제 기준으로는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시세끼 차리고 늙어서 병시중까지 드는 걸 옆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같이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론 저도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얼마 후에 아빠가 아프셨고 아빠 병수발 드느라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로도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엄마는 본인 인생을 즐겨볼 시간도 없이 나이를 먹으셨죠.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예전부터 집안 형편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나는 절대 시어머니가 고약한 집안에는 시집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가끔 삶이 너무 힘들 때면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듯 우리 딸은 시집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혼자 살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약사가 된 거고 제 남동생 역시 군대 다녀와서 대학 졸업 이후에 금융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까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저한테 결혼 빨리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도 제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엄마는 시댁 형편이 안 좋아 결혼을 망설이는 줄 알고 신혼집까지 해주겠다 하셨어요. 괜찮아. 너한테 집 해줄 정도는 있어. 대신 나중에 너희 동생 장가 갈 때는 너도 보태야 돼. 그만큼 엄마는 저뿐만 아니라 예비 사위를 믿으셨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바라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셨던 겁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엄마도 집 있고 차 있고 마음 편하게 사시니까 좀 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면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올해 들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먹고 양가 인사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수입이며 대출이며 이것저것 따지고 캐물으신 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는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봐 옆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제가 전혀 불리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굽히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대략적인 결혼 시기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집을 해오겠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큰 고민을 덜은 눈치였어요. 한 번은 할 말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 부르시더니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집을 해온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지 뭐니?
아들 덕은 크게 못 봤다만 그래도 잘난 아들 덕분에 며느리 덕이라도 보는구나. 근데 너희 엄마가 해주신다는 집은 어디에 있는 거니? 아파트니? 빌라니? 우리 아들 출퇴근하기에 편해야 할 텐데. 대충 어딘지 주소라도 알려주면 내가 먼저 한번 가보려고. 아니요, 지금은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가볼 수가 없어요. 내년 2월에 계약 만료라서 내부 수리 좀 하고 5월에 결혼식 올리면 들어가서 살기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미리 집 구조를 봐놔야 혼수를 어떻게 할지 감이 올 텐데. 어쨌든 상견례 빨리 하고 결혼식 전에 미리미리 살림도 들여놓으면 좋겠다. 이참에 혼인신고도 빨리 해버리지 뭐. 너도 나이가 있는데 그게 좋겠지. 네? 혼인신고요? 그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하셨어요. 심지어 제 명의 집에 미리 가보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하질 않나 너무 재촉을 하시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약국 개업한 뒤로 우리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남자친구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결혼을 재촉한 이유도 있을 테지만 집까지 해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셨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보니 남자친구 쪽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사 월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는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더라도 남자가 너무 여자한테 기대서 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결혼에 있어 어느 정도는 자기 몫을 해야죠. 제가 집을 해가겠다고 하면 살림살이나 다른 결혼 비용 일체를 남자 쪽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결혼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해보니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놀랐는데 남자친구는 또 다른 면으로 제게 놀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걸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소득 신고되고 있는 수입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수입을 서로 오픈해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적어도 5배, 많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이래서 다들 자영업을 하는가 보네. 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어. 이러니까 장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약국 차려주신 거구나.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간다. 능력 있는 와이프 덕보고 편하게 결혼할 수 있어 좋다면서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수입의 절반은 엄마한테 드리고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약국 차려주셨는데 난 이 정도는 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 게다가 우리 신혼집까지 엄마가 해주셨잖아. 난 엄마한테 받은 만큼 갚아야 해. 장모님한테 자기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그럼 그게 대체 얼마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그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많이 양보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드리는 건 어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막말로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엄마한테 드리더라도 그래도 남자친구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결혼할 때 엄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저렇게 싫은 티를 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싫어? 싫으면 우린 결혼 못하는 거지. 자기도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내가 결혼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노후자금까지 다 꺼내서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남자친구가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더라. 처음에는 너가 나이도 많은 편이고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대. 근데 내가 너 약 사고 돈도 잘 번다고 하니까 엄마가 겨우 마음 돌리신 거야. 안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 줄 거냐고 하시는데. 장모님한테 자기 수입 절반 주고 나면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은 더 적게 드릴 거야? 누가 드리지 말래?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알아서 드려. 대신 우리 둘이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 생활비만 반반 부담하고 각자 돈 관리하면서 살면 되겠네.
갑자기 저보고 자기 부모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자 돈 관리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 한다는 소리가 부부 사이에 각자 돈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더 많이 벌고 제가 조금 버는 월급쟁이였으면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우리 엄마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용돈 주는 건 싫어하면서 벌써부터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자기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생각이라면 난 이 결혼 안 할래. 우리 이렇게 치사하게 돈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거라면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맞겠다. 아니, 자기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용돈을 너가 책임지래? 그냥 비율은 적당히 맞춰서 드리자는 거지. 아무튼 알겠어. 너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뭐라고 하겠냐? 우리가 10년을 만났는데 지금 헤어지는 건 둘 다 손해야. 저는 10년이건 20년이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돈 때문에 크게 다투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남자친구 입에서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돈을 문제 삼고 넘어질 줄 몰랐거든요.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문제로 굳이 시비를 가리자면 남자친구가도 경우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주변에 먼저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결혼하는 걸 보면서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비교한 적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찝찝한 상태였죠. 며칠 동안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엄마가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기분으로 상견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에게 우리 상견례를 조금 미룰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그 말에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더 이상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 전날까지도 여자는 이 결혼이 맞나 고민을 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걸 참아가며 결혼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너 결혼하라고 한 건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게 아니라면 당장 때려치워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를 미루자 해놓고 저는 결혼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생각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날 일어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어쩐지 저를 보시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저는 말 안 해도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자고 한 거 좋은 소리 하려고 부른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도 새겨들어라.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너 말이다.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은근히 깔보는 꼴은 절대 못 번다. 네? 깔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서야 너희 엄마한테 수입의 절반을 준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니? 원래 결혼하면 둘이 버는 돈은 공동재산으로서 둘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법이야. 내가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남자친구가 바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 제 사정에 대해 시시콜콜 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기세가 등등해져서 계속 떠들었어요. 나도 경우가 있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랑 용돈 똑같이 달라고는 안 할 테니 적당히 조절해라. 그리고 예단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는 경우가 아니라더라. 예단도 문제고 혼수도 너가 절반은 부담해줘야겠어? 난데없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더니 집을 해오는 저보고 혼수까지 부담하라더군요. 예단이요? 예단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가는데 혼수까지 제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너 진짜 대학까지 나온 애가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결혼하면 너희 친정엄마한테 버는 돈의 절반을 드리겠다며? 그럼 그게 집을 해오는 게 맞니? 우리 쪽에서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혼수 절반 하기로 하고 예단도 챙기라는 거야. 저는 도저히 그 집안의 계산법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그 집안에서는 저를 로또나 연금 복권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집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엄마 용돈 드리는 걸 핑계로 혼수의 예단 그리고 자기들도 넉넉한 용돈과 생활비를 챙겨달라고 하셨죠. 이미 속으로 이 결혼은 끝이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결혼을 굳이 제 쪽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혼수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시죠. 그러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건방지게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줄 알았어? 막말로 너가 나이가 어리기라니, 인물이 특출나기라니?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좋은 혼처 많아. 그 여자 하는 말을 듣자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하지 말자는데 굳이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줌마, 다음에 아들 장가 보내려거든. 그런 속물근성 거지근성 내비치면 평생 아들 장가 못 보내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구질구질해서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지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구질구질해? 너 말 다 했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어서 저도 벌떡 일어났고 어머님 키가 기껏해야 제 어깨 정도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덤비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더니 마음이 뚫리는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화를 못 이기고 부들거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먼저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면 본인이 중간에서 화난 엄마를 설득해보겠다 하더군요.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꺼지라 하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10년 만난 인연이 한순간에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봉인 줄 알고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수준 낮은 인간들은 똑같이 대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마 저와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서 결혼이 깨지고 말았구나 싶어요. 제 쪽에서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결혼 후에 얼마나 뜯어내려 할지 안 봐도 뻔히 보이지 않나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남동생과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